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말 것. 김달. 너를 생각하면 온 우주가 움직였다. 사랑이었다. 상처까지도. 그러나 이제는 사랑한다고 상처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지만 더욱 사랑해야 할 사람은 나이기에 항상 행복할 순 없겠지만 인생에 더 많은 행복한 순간을 남기기로 했다. 작가의 말. 너보다 나. 상처 주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큼의 거리를 두어야 나를 잃지 않고 서로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심리학자도 관계 전문가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충고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살아온 것도 아니고 훌륭하고 멋지기만 한 삶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문득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나를 자존감을 깎아가며 버티다 지쳐서 그렇게 제게 찾아온 독자분들에게만큼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밤새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찾아낸 진심의 답을 전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오늘도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고민을 접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자존감을 깎고 나보다 그 사람을 1순위에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당신 자신은 아닌가요? 중요하지 않은 관계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 관계에서 해답을 찾는 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늘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관계도 당신보다 소중할 순 없습니다. 상처 주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그의 곁에 있지 마세요. 제발 아프게 사랑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저는 최소한 상처 주는 그 사람보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던 엉키고 엇갈린 관계의 해결책들을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 더불어 지금껏 살아오며 절실히 깨달은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도 담아 보았습니다. 부디 당신의 지친 마음이 이 책 속에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기를, 빛나는 나만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달. 당신은 당신의 상처보다 크다. 1장. 혼자 사랑하고 상처받지 마라. 왜 맨날 나만 사랑하고 상처받을까? 상대가 내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정답은 하나다. 나만 사랑한 거다. 제가 먼저 좋아했고 항상 제가 관심을 구걸해야 했던 관계를 끝낸 지가 2달이 지났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이성들에게 친절하고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사귀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울게 만들었까 싶었고 헤어진 후에도 몇 번이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어요. 저만 좋아했던 거죠. 저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였던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런 메시지를 받는다. 그럴 때마다 속상하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다. 사랑은 누군가를 내 세계로 들이는 일은 최소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매번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할까?
만약 누군가를 만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면 이쯤에서 잠시 관계에 쉼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그럴 필요와 가치가 있을까? 진지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내가 그 사람과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진짜 맞는지를, 내가 마음을 주는 만큼 상대도 그만큼의 애정을 내게 주는지를.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신경 쓸 일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아서 먼저 연락하고 이성 친구는 스스로 정리한다. 술 약속보다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 하고 당연히 상처가 될 막말도 하지 않는다. 상대가 애매하게 행동하거나 내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정답은 하나다. 나만 혼자서 사랑한 것이다. 나는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받지 못했다면 최소한 상대방이 내게 준 건 사랑이 아니다. 마음 아프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랑은 둘이서 하는 것이다. 사랑해라는 말에는 너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할게 라는 뜻이 담겨 있다. 진짜 사랑하면 상대방이 신경 쓸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 마음 주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지 마라. 그 사이에 흘러가 버리는 당신의 시간과 낭비되는 감정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존감이 너무나 아깝다. 이제 주는 사랑 말고 받는 사랑을 시작할 시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 또한 같은 식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존중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기울지 않은 감정 구도에서 시작된다. 너는 심장이 뛰는 매 순간마다 널 사랑해주는 사람, 널 계속 생각해주는 매 순간 네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랑 있는지, 괜찮은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마땅해. 로맨스 영화는 잘 보지 않지만 습관처럼 틀어놓은 TV에서 흘러나오던 한 장면이 유독 마음속에 남았다. 러브로즈에서 진심을 건네는 남자 주인공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과의 평생과 나를 더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과의 평생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서로의 감정이 일반 통행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내 경우는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을 한 경우가 훨씬 행복했다.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간과 돈이 아닐까 한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작 자기 생활비도 모자라는 주제에 힘들게 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선물 구매에 기꺼이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다. 취업이든 공부든 나를 위해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그 사람을 생각하느라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보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좋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야금야금 쓰고 그렇게 인생의 일부를 할애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내가 더 좋아해서 베풀었다지만 투자한 것만큼 상대에게 감정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수록 자신도 모르게 서운함이 쌓이고 점차 지치게 된다. 반면에 더 사랑받는 입장일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그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 일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쪽이 더 가치 있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질 것이다. 물론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 지금까지처럼 기울어진 감정 구도로 지치는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인지, 어느 쪽이 더 편하고 나를 위한 삶이며 사랑일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매 순간 내가 괜찮은지 걱정해줄 사람을 만날 것인가, 한시도 내가 마음 놓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날 것인가.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제 주는 사랑 말고 받는 사랑을 시작할 때다. 항상 짧은 관계, 근사빠인 당신에게. 의미 없는 다정함은 차라리 범죄다. 자꾸 반하니깐 별 생각 없이 인간으로서 베푸는 친절은 거절하고 싶다. 내가 이런 타입이라면 항상 기억하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매번 상대에게 첫눈에 반해 순식간에 큰 호감을 느끼곤 하는 사람. 썸은 자주 타지만 연인 관계로는 발전하지 못해 항상 짧은 관계에서 끝나고 마는 사람을 흔히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금사빠라고 부른다. 이런 금사빠 타입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5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금사빠 타입이다. 첫째, 동시에 2사람 이상을 좋아해봤다. 둘째, 사소한 계기로 극호감을 느낀다. 셋째, 그에겐 모든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어진다. 넷째, 사귄 지 얼마 안 돼 결혼 생각을 한다. 다섯째, 충동적이고 매사에 성격이 급하다. 여섯째, 한 가지를 오래 하지 않고 금방 질려한다. 7번째, 외로움이 많고 때때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집착한다. 8번째, 술자리를 좋아하며 이성 친구가 많다. 9번째, 상대에게 고백도 하기 전에 감정이 식은 적이 있다. 10번째, 과거의 이별 이유가 대부분 상대에게 있다고 여긴다. 금사빠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고 한번 사랑에 빠지면 불같이 타오른다. 그러다 2, 3주 정도 만나고 상대의 단점을 보게 되면 마음이 스피드로 식는다. 그렇게 매번 이런 식의 짧은 연애를 반복한다. 연인이 되기도 전에 혼자 마음이 식거나 연인이 되는 데는 성공하지만 긴 연애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선 당장 배고프다고 손쉽게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만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당장의 허기, 즉 외로움은 면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지 않을까? 미성숙한 사람은 계속 미성숙한 사람만 만나게 된다. 만약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면 마음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오래가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결코 서두르지 마라. 주변의 금사빠들에게 왜 그 사람에게 반했는지 물어보면 시작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 자꾸 밥 먹었냐고 물어보잖아. 눈이 마주쳤는데 자꾸 웃어. 옷에 묻은 먼지도 털어줬다고. 문을 잡아주고 연락처를 물어보던데? 무엇보다 잘생겼어. 예뻐. 목소리가 내 스타일이야. 등등 사소한 계기로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극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상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겉모습만 보고 좋아하면 실상은 복불복, 뭐 아니면 도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운에 맡겨도 괜찮을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은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얼추 알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났을 때 서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도는 그려본 상태에서 시작되어야 옳다. 이렇게까지 생각해보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져야 그나마 연애를 시작해도 그의 색다른 모습을 봤을 때 덜 실망하게 된다. 또한 나 자신도 처음에 좋아했던 그 감정을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간다고 해서 바로 시동을 걸지 마라. 다소 조급한 마음이 들고 번거로울지라도 그와의 접점부터 만든 후에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점차 다가가는 게 굴곡진 관계를 피하는 지름길이다. 혼자 사랑을 시작하고 혼자 설레고 혼자 화가 나서 토라지고 혼자 서운해서 울다가 혼자 사랑을 끝내는 이 아픈 시간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다. 본인의 가치는 남들의 평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내 가치를 믿는 만큼 남들에게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